네, 수행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부탄 우호협회 부탄 문화원 윌리엄 리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초대석에 저희가 처음 모셨는데요. 저희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탄 문화원의 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윌리엄 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행복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국 부탄 우호협회 부탄 문화원 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부탄을 알고 싶다면, 부탄에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면은 그 모든 길을 찾아가다 보면 결론은 원장님께로 통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부탄과 교류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 템플스테이 뭐 관련해 가지고서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그 보도국에서 맞아요. 초대석에 있어가지고 네네. 당시에 이제 그 부탄 불교의 그 불화 그리기 이제 그쪽 이제 탕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네. 탱화라는 말이 탕카에서 왔는데. 예, 그래서 그런 템플스테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부탄 불교가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예, 이런 가지는 시간을 그때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윌리엄 리라는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네. 저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미 교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미국에서 받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다르게 원래는 이제 그 증권가 월가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기업 인수합병이나 뭐 선물, 상품 거래 전혀 이쪽하고는 다른 그런 쪽 일을 하고 있었었죠. 네네. 예, 그러다가 네.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불교의 바람이 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불게 되는데요. 네. 예, 뭐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에도 홍법원이라고 우리 숭산 스님이 세우셨던 사찰도 있었고 네. 또 소위 이제 티베트 불교라고 부르는 우리 네. 금강승 밀교 쪽에 많은 스님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활동도 하시면서 불교의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네. 예, 당연히 우리 한국 불교에도 접했었지만 아무래도 그쪽 저에게는 그런 부탄, 티베트 쪽의 금강승 밀교하고 네. 인연이 더 맞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 이유로 인연을 맺어서 매 방학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이런 히말라야 지역을 찾게 되면서 많은 스승님들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고 네. 나중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건이 있지만 2008년, 2009년에 월가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하루아침에 그 세계의 경제를 그렇죠. 주름잡던 네. 월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직업을 잃고 굉장히 이제 뭐 하나 또 굉장히 또 엘리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네. 하루아침에 자기가 일하는 터전이 없어지니까 많이 힘들어하던 차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홀가분했어요. 굉장히 이걸 속박하고 구속하던 것을 벗어날 수 있겠다. 아하. 예,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저는 약 1년간 정도 이쪽 티베트, 부탄, 뭐 시킴 이쪽에 가면서 오히려 이제 만행, 수행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그렇게 인연이 되게 되고 그리고서 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금 이제 월가로 돌아와서 네. 활동을 하면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제 불자로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던 차에 마침 이제 부탄 문화원의 문화원 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경에 네. 한국과 부탄은 1987년에 네. 이제 정식 수교를 맺게 됩니다. 수교 맺기 전에 1982년에 한국 부탄 우호협회가 먼저 발족이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국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예,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NGO 단체 성격으로 네. 준 외교 단체로서 현재도 한국 부탄 우호협회는 이제 부탄 외교부의 이제 산하의 단체로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부탄 문화원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회장직을 이제 2015년에 겸임을 하면서 현재는 한국 부탄 우호협회
티벳와 부탄 문화원 그리고 또 부탄 관광청 한국사무소 네. 또 뭐 부탄 상공회의소 네. 예, 또 뭐 부탄 보건기금 등등등 네. 예, 다양한 예, 단체들과 이제 협회 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뭐 기업이나 네. 사람들과 그리고 네. 뭐 공무원들 또 불자들 일반 국민들 학생들과 만나면서 행복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다 하면은 굉장히 또 남들에게 속가적으로는 인정받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시고 그럼 불자가 되신 게 먼저네요. 맞습니다. 불자등이 먼저였고 네. 또 특이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이제 개신교의 장로님이셨고 아하. 저희 어머니는 이제 네. 독실한 불자셨고요. 아. 예, 우리 또 미국 사회에 가보면은 한인 사회는 거의 이제 그 개신교 그렇죠. 예,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맞아요. 하니까 네. 예, 불교는 많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당시 이제 동부 쪽에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불교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셔서 네. 이제 다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큰 스님들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국당 일타 스님도 그렇고 뭐 부산 스님 큰 스님들을 네. 어려서부터 배웠던 어떤 그런 행운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동국당 스님께 계도 받고 보살계도 받고 했던 행운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모태신앙 불자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또 완전 다른 문화권에서 그렇죠. 이게 불교와 이게 내 생활과 완전 다른 상충하다가 네. 오히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아하. 예,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더 심취하게 되면서부터 아마 더 관심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그 불연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네요. 어릴 때 뵀던 그 스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들이셨다는. 네, 당시로는 전혀 모르는 그냥 머리카락 네. 없는 이상한 어른들. 네, 또 굉장히 갈색 그 아이였으니까. 셋빛 옷을 입고 온 네, 분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저히 이타 스님, 예. 부산 스님, 와 맞습니다. 숭산 스님. 예, 예. 아,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불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티벳 불교 말씀하신 그 금강승밀교 쪽에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시고 공부하러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탄은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부탄 쪽과 완전히 인연을 이렇게 맺기 전에 네. 몇 번이나 접하셨던 거예요?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문화원장 소임을 맡기 전에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 수행을 위해서 예, 많이 다녔었었고요. 네. 제가 처음 갔던 것이 이제 99년 99년. 때 이제 히말라야 티벳 쪽으로 가면서 부탄, 시킴, 뭐 무스탕, 뭐 네팔 네.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 퍼진 우리 불교 문화권에 많은 스승님들을 뵙게 되면서 거의 매년 뭐 학생 때는 여름 방학, 아하. 예, 또 이제 직장인 때는 이제 여름 휴가 때를 맞이해서 네. 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시즌 그러게요. 약 2년간 네. 그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제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좀 네네.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서로 또 다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원장 소임을 맡으신 다음에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아무래도 처음 하실 때 부탄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랄까? 또 한국에 대한 부탄의 인식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변화가 좀 많이 있었나요? 네, 뭐 네.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불과 뭐 코로나 이전 네. 그리고 그 전만 하더라도 네. 부탄 그러면은 거의 모르셨어요. 예,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지 아. 뭐 아니면 가스가 나오냐. 부탄 부탄 가스가 가스. 나오냐.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라고 해도 네. 예, 이제 그렇게 잘 모르시다가 뭐 저희가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뭐 이제 문화 활동도 하고 네. 예술 활동도 하고 교류 사업을 하면서 네. 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아마 이렇게 흘러서 2년이 되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침 2017년이 이제 한국 부탄 수교 30주년 기념해여서 네. 그때 다양한 이제 부탄 정부와 이제 프로모션을 또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매년 뭐 두 자릿수에 꼽던 한국인이 부탄에 가는 방문자 수가 17년 이후로는 거의 네. 500명, 1000명대 이상으로 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탄도 최근에 또 이런 세대 차이 격차를 느끼게 되는데 어르신 세대들은 네. 예전에 이제 인도의 발리우드 문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 거를 많이 보고 인도 네. 영화, 인도 음악 네. 하면서 그쪽 또 힌디어도 다 잘하시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이 K 드라마, K-팝
예, 하는 바람에 네. 부탄에 가면은 젊은 네. 친구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부탄 내에도 네. 이런 어떤 한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예, 또 이제 한국에도 네. 그런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가 뭐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람이 많은 나라 네. 이런 추상적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맞아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음. 부탄을 이제 방문하시면서 직접 방문도 예, 하셨죠. 또 이런 관공서나 공무원 지자체 등에서 네. 아니 이런 행복이라는 컨셉을 어떻게 국가 정책이나 음. 지역의 정책에 이거를 도입을 하는가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뭐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탄의 연수를 많이 떠나시면서 저희도 그래서 부탄 문화원 내에서도 뭐 행복 정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부탄과 한국이 많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지금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부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2명, 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식당 운영하시는 분하고 뭐 아. 이제 농구나 태권도, 사범 예. 감도로 가신 분들, 근데 현재는 지금 살러 가신 분들, 네. 일하러 가신 분들, 수행하는 스님들까지 해서 정확한 통계는 뭐 없지만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지금 부탄에 지금 가서 살고 계시고요. 네. 또 한국의 부탄인들도 유학생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는 또 부탄인과 한국인 사이에 결혼도 늘어나면서 예, 많은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군요. 반가운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또 저 말고도 또 다른 네. 예, 부탄을 사랑하고 부탄을 더 잘 아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해마다 연등회 축제를 하잖아요. 연등회 네네. 하면 이제 문화마당 같은 데 보면은 부탄을 알리는 그 문화 그 코너들이 항상 네네. 있어서 아, 이렇게 항상 참여를 하시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부탄 문화원에서 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네네. 활동이었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 나라 부탄이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K-팝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K-문화라는 맞습니다. 게. 예. 세대 간의 갈등도 역시 부탄에도 있긴 있군요. 그럼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약간 편견과 약간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어디서 듣기를 부탄에 가기가 어렵다. 입국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아마 부탄은 관광하기에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래서 부탄을 방문할 때는 네. 일종의 이제 환경부담금, 관광세 성격으로 네. 비수기 때는 하루에 200불, 와우. 그리고 성수기 때는 하루에 250불, 네. 예, 이런 이제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굉장히 저렴한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네. 굉장히 비싸다. 네. 열흘만 가더라도 성수기에 2,500불, 약 한 300만 원을 와우. 항공권 외에 지출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비싼 나라 가서 뭐 하나. 아하. 그런데 이제 부탄에 뭐 저도 현재 부탄 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을 또 역임을 하고 있지만 네네. 부탄의 관광 정책은 하이 발류, 로우 임팩트. 그러니까 가치를 높게 그리고 여행자들의 어떤 영향은 최소한으로. 들어왔다 예. 나가는 사람이 뭔가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최소화하고 그렇죠. 우리의 가치를 진정 즐길 사람들만 와라. 예, 다른 나라들과는 좀 관광 정책이 다르죠. 많이 오세요가 그렇죠. 아니에요. 뭔가 관광지를 개발할 테니 많이 오세요 하는 게 우리나라 네.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관광 정책인가 하면 네. 부탄은 따로 관광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뭐 성지까지 올라가고 뭐 사찰 사람들이 많이 와도 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참 쉽겠는데 그쵸. 지금도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가게 하고 예, 그런 또 뭐 박물관처럼 뭐 유리를 뭐 보호해 관광지 네네네. 보호한다고 유리를 네. 치거나 네. 뭐 보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경과 예배의 대상이니까 1000년 넘은 불상이나 불화들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배도 하고 직접 바로 가서 갈 충전할 수 있고, 있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치를 네. 즐길 수 있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으로 그런 비싼 그런 관광세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 2년 반 넘게 코로나 동안 빗장을 걸어 잠갔다가 네. 9월 말에 이제 다시 이제 부탄 관광청에서 다시 문호를 네.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네. 아마 지금 들리는 소식에는 네. 그 비용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예, 그런 지금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비자 발급의 수에서도 제한이 좀 있고 왜냐하면 항공에도 제한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자라면은 혹은 또 여행 고수분들 내가 웬만한 나라 뭐 남미고 동남아고 중국이고 이제는 미국 다 갈 데가 가봤다. 없어. 근데 여긴 내가 못 가봤다. 이러면 내가 얼마가 들어도 가겠다. 허들이 높지만 나는 가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 또 이제 산악하는 모임, 뭐 산악회 등반하는 분들, 에베레스트, K2 다 가봤다. 한국의 지리산, 백두산 뭐 다 가봤는데 아직 부탄의 히말라야는 못 가봤다. 이런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네. 신혼여행 그리고 또 어떤 자기 친구들끼리의 모임 네. 워낙 비싼 곳이다 보니까 네. 요즘 부탄 여행 계를 해가지고 개를 들어서 몇 년 동안 1년 뒤에 준비를 우리 해서 함께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이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의 가치는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객에게 엄청 친절한 나라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일단 알고서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입국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 친절하고 힘들고 네. 일단 가격 부담이 크고 그렇죠. 공항에 도착한과 동시에 부탄인들의 행복한 웃음과 또 손님을 반겨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친절하고 행복한 네. 부탄에 있는 동안은 정말 우리가 어디 뭐 도솔촌에 다낭을 다녀왔나 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정말 네. 과장이 아닐 정도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꼭 가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도솔천까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느낌일지 직접 이거는 피부로 또 체험하는 것과 어떤 뭐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국교가 불교인 나라 어떤 느낌일까 관심이 또 가신다면 부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부탄식 성함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번 성함을 예전에 네. 이제 BBS 다른 이제 네, 프로그램에서 네. 나올 때는 네. 그때는 이제 그 부탄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네. 당시 제 부탄 이름이 이제 출팀 놀부란 뜻입니다. 출팀, 출팀 놀부란 놀부. 이름입니다. 예. 뜻이 어떻게 되나요? 출팀은 이제 지계, 계율을 지키는 이라는 이제 뜻이 되고요. 네. 예, 놀부는 우리나라의 이제 흥부와 놀부 같은 그 놀부인데 예, 발음은 똑같은데 네. 이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계를 지키는 보석인가요?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워낙 놀부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어떤 욕심 많은 어떻게 보면 다르마의 법에 욕심 많은 이런 사람이 되자 해갖고 네. 이제 그렇게 썼었고 또 네. 이제 필명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예. 무슨 법명 같네요. 법명이죠. 예, 부탄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네. 스님에게 가서 이름을 받기 때문에 예, 부탄의 모든 국민들은 이름이 다 법명입니다. 진명이면서 법명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두 음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네. 이제 가장 가까운 큰 사찰에 가서 스님들께 이제 우리 애기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 같은 종이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뽑아서 뭐 앞글자는 뭐 출팀은 출팀, 뭐 깔마, 뭐 땐진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뒤에도 이제 같이 따라오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기 때문에 네. 법명이 이름이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부탄은 뭐 다른 고산족 뭐 티벳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성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이 없고 네. 법명이 내 이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 현대 사회에서 뭐 이제 여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구식으로 네네. 성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 음절이니까 한 음절을 성으로 쓰긴 하지만 네네. 온 가족이 두 번째 이름이 다 달라요. 다르군요. 네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법명이 곧 자기의 본명이 되는 그렇군요. 그런 곳이고 출팀 놀부도 역시 법명이지만 이제 부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본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 법명을 가지고서는 그 계를 지키면서 살기 때문인가요? 살짝 항상 부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행복 지수는 뭔가 했더니 G, N, H.
예, 예,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산정하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럼 예. 그 GNH로 혹시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를 따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그 기관마다 이제 국가의 행복 지수를 많이 이제 도출을 하고 그쵸. 있는데요. 뭐 예. OECD도 최근에 웰빙 지수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하는데 음. 이제 부탄이 이제 뭐 행복 지수 1위, 행복한 나라로 유명해진 게 네. 예전 유럽 경제 연구소에서 음. 이제 행복 지수를 국가별로 했었을 때 당시 이제 부탄이 이제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제 이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가 무슨 행복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됐고요. 네. 물론 이제 기관이나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북유럽의 나라들이 네. 최근에는 많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972년에 네. 지금 부탄의 4대 왕, 예, 그리고 징메 신게 왕축이라는 이제 선왕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 예, 그분이 이제 70년대에 빨리 10대 때 왕이 되었어요. 오. 자기의 부왕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되면서 당신이 이제 국가를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구에서 공부도 하시고 영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을 모델로 하는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도 그랬고 네. 예, 예. 많이 살펴보니까 산업화도 되고 뭐 삶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예, 그러나 환경 파괴, 뭐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환경 파괴,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상실감, 또 현대인들이 그렇게 일에 목매이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 또 이런 것들도 오히려 또 현대인들의 외로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이런 외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4대 왕께서는 이 길은 경제 발전을 국가의 운영에 토대로 하기에는 이건 맞지 않는다. 우리 같은 나라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네. 이제 경제의 지수를 이제 네. 알려주는 지표죠. 네. 그래서 GNP를 하지 않고 아하. 나는 GNH,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국정 철학으로 삼겠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부탄이 특이한 것이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스님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예, 1616년에 샥둥 나왕 남겔이라는 스님께서 네. 티벳에서 내려와서 이제 네. 부탄을 지금의 국가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내려와서 처음 하신 말이 만약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함으로써 네. 예, 역대 국왕들도 그 이제 계산조 국조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 같은 네. 예, 그 이제 국조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도 역시 그거를 우리도 경제 발전보다는 국민의 행복도를 우선으로 하겠다. 그러자면 이제 굉장히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교 국가고 무슨 불교에도 많은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법인, 사성제, 네. 뭐 육바라밀, 팔정도가 있지만은 이게 불교 포교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여러 석학들을 불러다가 이 우리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행복 지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1970년대에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예, 수십 년이 흘렀죠. 예, 그러면서 많은 조롱도 있었고, 네. 그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행복 지수야?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래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뭐 이제 가난하고 무소유고 물질 없으면 뭐 행복한 거겠지. 뭐 이런 약간 조롱 섞인 말들도 많았고, 네. 그러나 이제 꿋꿋하게 그 지표들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요. 마침내 2012년에 네. 우리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네. 그때 이제 유엔의 고위급 회담에서 부탄의 GNH를 이제 정식 유엔에서 어답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삼겠다. 예, 그리고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부탄의 GNH가 알려지게 되고 많은 국가들, 뭐 두바이 같은 경우도 행복청이 있고요. 뭐 태국에도 행복청, 또 최근에 행복부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예, 또 2017년에 뭐 한국의 전 문 대통령께서도 부탄에 가서 그런 행복 지수를 어떻게 국가의 정책에 입안을 할 것이냐 또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부탄 문화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하고 또 경기도 이런 곳과 함께 서울시에 맞는 행복 지수, 경기도에 맞는 행복 지수 이런 거를 이제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행복 지수, 너 행복해?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렇죠. 상대적이죠. 네. 당신이 내 행복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서 좀 기준이 뭔데? 네, 기준이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래서 부탄에서는 그래? 그러면 한번 기준을 만들어 줄게. 네. 예, 하면서 뭐 정말 어렵지만은 예, 뭐 통계학이나 수학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네 개의 기둥 예, 제일 중요한 뭐 가난하고 무소유라서 뭐 돈이 없지만 행복한 웃음 이런 게 아니다. 일단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행복하게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GNH의 네 개의 기둥 중에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 척도입니다. 예,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예. 그쵸. 그래서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기둥. 예, 그리고 다음이 이제 전통 문화의 보존. 부탄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네. 80만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충청도 정도밖에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북쪽의 중국, 그쵸. 남쪽의 인도, 네. 예, 초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공무원들이든 회사원들이든 학교든 전통 옷을 입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관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행사가 아닌 민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굉장히 바이탈리티 어떤 생명성, 생동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냥 항상 녹아 있게 맞습니다. 만드는. 생활 속에 네. 녹아나고 축제나 이런 것도 관에서 주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이 직접 나서서 네. 예, 우리가 축제를 열자라고 아하. 하는 그런 어떤 생동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변되는 굿 가버넌스 예, 굉장히 어떤 솔선수범을 하는 국왕에서부터 총리, 장관까지도 굉장히 어떤 그런 정치에 있어서 큰 솔선수범을 먼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심으로 예, 국왕을 존경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마음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네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인덱스, 뭐 256개 인디케이터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여러 지수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탄에는 장관급의 부탄 행복연구소가 있고요. 소장님은 이제 장관급으로 좀 되어 있고 또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가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행복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든 뭐 지자체장이든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뭐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투표해서 올리면은 최종 국가행복위원회에서 이 정책이 우리를 뭐 부자로 만들 것이냐, 효율적이냐, 보건적으로 뭐 어떤 뭐 우수한 뭐 성과를 낼 것이냐가 아니라 이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 100점 만점에 82점을 넘어야 82점. 예, 정책으로 입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탄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니까 예, 부처님의 음식에 대한 가르침, 삼정육. 예,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죽이지 말라, 네. 뭐 이제 죽이려고 보는 데서 공을 죽이지 하지 말라.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불교 국가인 부탄에서는 그 슬라르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도축장이 없습니다. 예, 동물을 죽이지 못하고요. 네. 또 소나 돼지나 가축들은 정말 가족같이 키웁니다. 농사에 쓰는 뭐 소들이나 그래서 정말 뭐 이런 얘기 불교 방송에서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소가 이제 부탄의 시골에 지나가다 소가 죽으면은 네. 화장을 지내줍니다. 네, 근데 저같이 이제 아직 그런 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 그 지글지글한 스테이크 냄새 때문에 저 아까운 예, 소 한 마리를 하는 예, 그런 나쁜 마음이 들지만 그럴 정도로 예, 또 마을 그 가족들은 굉장히 울면서 예, 자기의 한 가족 같은 가축을 보내면서 예, 말이 약간 샜지만 네. 아무튼 이제 경제부 부탄에 네. 이제 경제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산자부에 해당하는 네. 그쪽에서 항상 정책을 올려요. 아하. 고기를 맨날 인도나 싱가포르, 태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고기가 신선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제발 도살장 하나만 좀 만들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100%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고기를 뭐 먹지 말라는 율은 이제 부처님 계율에는 없고 우리 이제 그렇죠. 이 대승불 북방불교에서 네. 생긴 계율이니까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부 쪽에서는 매년 올라옵니다. 예, 근데 매년 국가행복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내서 덜 신선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국민이 덜 행복하진 않는다. 이 정책이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 부탄에는 도축장이 없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NH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너 행복하게 해, 행복하는 걸 측정하는 지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생활 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국왕에서부터 국민들이 GNH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불자로서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대승불교니까 포교나 이런 의무에 있어서 불교입니다, 사성제입니다, 팔정도입니다라고 가르치면은 타종교인들이거나 학교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좀 반발이 좀 있습니다. 타종교인들의 부모들이 무슨 불교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냐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GNH로 바꿔서 하면은 어떤 국가가 하는 거니까 참 예, 이런 불교지만은 불교의 색깔을 빼서 예, GNH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포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그렇군요. GNH를 불자 외에 그래서 아까도 잠시 아나운서님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 부탄 문화원장으로서 강의를 이제 뭐 1년에도 수십 권, 뭐 네. 많게는 몇백 권도 했었는데 네. 예, 주로 이제 성당이나 타종교 교회나 최근에 성공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행복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네. 정작 사찰에서 많이 안 불러주시네요. 네. 스님들께서 그 강의를 하고 계셔서 그런 거 봅니다. 겹쳐서 그렇지 더 않나. 전문가들이셔서 예, 제가 감히 나설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과 나라를 위해서 나는 참아야 된다. 또는 회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과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사회에서 소소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리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부탄의 행복 지수가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화를 들어주신 데서 볼 때 어찌 보면은 참 뭐랄까 약간 약삭 빠르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영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얘기하면 우직하다. 어떻게 보면은 참 뭐랄까 은은하고 끈끈하게 쭉 흘러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네 가지가 경제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하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태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문화 오죽하면은 전통문화를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지원금을 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뭔가를 품어줄 수 있고 다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어느샌가 소실이 돼서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갔던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가 부탄이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잘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께서 건립한 나라여서 대승불교가 국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불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법명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 부탄은 그러면은 불교의 국가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다른 종교는 허용이 되나요? 맞습니다. 종교 자유는 허용이 부터는 되지만 국교가 불교기는 합니다만은 종교의 자유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부탄의 특히 남부 지역 쪽은 많은 또 이민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네팔인들을 이제 조상으로 하는 부탄인들, 네팔계 부탄인들이 또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남부탄 쪽에 많이 몰려 사는데요. 예, 그들은 이제 호삼바라고 이제 그들은 이제 네팔계 부탄인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이제 힌두교를 또 많이 믿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또 뭐 많지는 않지만은 예, 이제 크리스찬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는 허용이 되고는 있지만은 또 전통적으로 이제 부탄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금강산 불교의 예, 문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교라는 게 사실은 다 불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다못해 이웃인 뭐 일본이나 중국방 가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 전통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의상을 또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입는 부탄인들 그리고 뭐 행사를 하거나 불교적인 의식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부탄의 국교인 불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불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 가르침으로 생겨난 예, 네. 불법승 승가에서 생겨난 이제 불교 종교이긴 하지만 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 각 문화와 역사와 지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 문화권을 크게 이제 남방불교, 상좌부 그리고 우리 북방불교, 네. 예, 소위 이제 소승, 대승, 금강승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히나야나, 네. 마하야나, 바자라야나. 근데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금강승이 많이 바자라야나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히나야나, 마하야나까지 예, 좀 뭐 아는데. 또 동남아로 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맞아요. 그런 태국이나 네. 스리랑카 가면은 탁발도 하시고 네, 맞아요. 또 한국에 한때 윗바사나 열풍도 불고 맞습니다.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소승불교 최근에 이제 상좌부 불교 상좌부 쪽에서 불교. 이해가 많고 또 우리 한중일로 온 대승 북방불교, 그렇죠. 예, 선불교와 또 정토, 연불선, 뭐 열애장 등 이런 게 있는데 네. 금강승 불교, 금강승 밀교 그러면 이제 많이들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티베트 불교다. 그러면 티베트 불교 네. 그리고 이제 또 노벨상을 수상하셨던 달라이라마 존자님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뭐 금강승 불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인 이제 용어이고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대승불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금강승 불교도.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히말라야 언어, 티베트나 부탄 쪽에서는 이거를 낭최라고 하는데, 낭취. 예, 네. 최는 이제 가르침을 뜻하고 낭은 이제 내면. 예, 그래서 이제 불자, 티베트나 이제 부탄어에서 불자를 낭빠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 바로 이제 내 내면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강승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인도의 불교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쵸. 예, 예. 그래서 인도 불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전승을 지키고 있는 예,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 7세기 경에 이제 세계 최대의 불교 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쵸. 인도에. 네. 예,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은 많이 역경사들이 유학을 하셨죠. 예, 모르는 네. 분이 없는 예, 네. 큰 이제 승원이 있었죠.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인도에 그런 이제 나란다 대학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이제 7세기 때 학장이셨던 샨타라 식다 예, 스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티벳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돼요. 당시 그 히말라야 지금 현재 티벳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부족 국가의 나라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계곡이 깊고 산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언어도 다르고 부족도 네. 다른 나라가 7세기에 예, 송첸 간뽀라는 이제 황제 대왕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요. 네. 어느 제국이나 국가를 통일하고 나면은 이제 그 종교를 하나 이제 국교로 삼게 되죠. 그쵸. 로마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제 종교회를 거쳐서 이제 크리스천리티를 만들었고 네. 예, 그런 식으로 당시 이제 송첸간포 왕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교가 필요하겠다. 당시 히말라야 지역은 이제 히말라야 무속이었던 벤교가 이제 성행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좀 선진 종교를 택해야겠다. 아하. 근데 옆에 나라인 중국에서는 이제 선종이 유행하고 있었고 또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나란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교학을 중심으로 한 네. 불교가 굉장히 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송첸간포 왕 때 이제 인도의 나란다 대학의 샨타라 식다와 그리고 또 이 티베트 불교 밀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파드마 삼바바 아. 예, 부탄 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이야기할 때 절대 네, 빼놓을 수 네, 없는 네. 분입니다. 네. 예, 중국어로는 연화생 대사, 예, 그리고 티베트어로는 이제 구루 림포체라고 이제 부르는 분인데요. 네. 어떤 분들은 다 다른 분인 줄 아는데 다 지금 같은 같은 분이었어. 같은 분입니다. 네, 네. 예, 뜻은 이제 연꽃에서 자연이 네. 태어나신 분. 네. 예, 파드마가 연꽃, 삼바와는 연화생. 이제 예, 연화생. 예, 그리고 이제 연화생이고 티베트어로는 아까 이제 구루 림포체, 구루는 스승님. 스승님. 림포체도 이제 보배라는 네. 뜻이니까 보배 같은 스승님.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들 부르고 있고요. 네. 부탄이나 티벳이나 뭐 시킴, 북인도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대고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석가모니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 안 한다가 이제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이제 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하나 슬퍼하지 마라. 안하나 울지 말아라. 내 곧 선지식으로 태어나 너의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히말라야 문화권에서는 바로 이 파드마 삼바바를
제2의 부처 석가모니께서 환생해서 돌아오셔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이제 송첸 간포 대왕이 티베트 지역을 통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 지역 인도 불교의 대표로 아까 나란다 대학의 학장이었던 샨타라 식다 스님과 그리고 파드마삼바바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불교에서는 네. 마하연 선사가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선사셨는데요. 네. 그래서 역사에서도 이제 다 나오는 나중에 이제 삼위의 대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티벳의 수도 라사에서 삼위의 사원에서 샨타라 식다의 이제 수제자였던 까말라실라.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화계 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연화생 대사 중국 불교의 대표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 매치가 열린 거죠. 예, 삼위사원에서 이제 그 티벳의 대왕이 네. 예, 송첸간포의 아들이었던 티송대체 대왕이 이제 딱 가운데 심판을 네. 보고 네. 한쪽에서 불교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마하연 선사 그리고 이쪽에서는 인도 불교에서는 이제 까말라실라와 파드마삼바바께서 이렇게 계셨는데 그게 몇 달을 거쳐서 논쟁이 있었대요. 결국은 인도 불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티벳은 인도 불교를 국교로 삼겠다 해서 또 언어도 만들어냅니다. 티베더를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 대화나가리를 기본으로 해서 티베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티베더와 네. 산스크리트가 비슷해요. 네. 원만이 반매음이라든지 예, 예. 우리가 천수경에서 많이 예, 하는 예. 천수다란이나 그쵸. 예, 많은 밀교의 다란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산스크리트나 티베더나 많이 비슷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역경을 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내게 됐고 그리고 한 약 900년 동안 티벳은 그런 나란다 대학의 많은 경전들을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지만은 인도 불교가 그렇게 티벳에 넘어가서 이제 경전을 많이 역경을 하게 되고 퍼뜨렸는데 13세기에 와서 이슬람의 인도는 침입으로. 이슬람의 침입으로 네. 인해서 불교가 사라졌는데 그렇죠. 다행히도 인도의 후기 불교의 모습은 지금의 이제 티벳 불교 금강승 밀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남아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우리 불교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그 인도 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티벳 불교였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공산 중국에 의해서 그렇죠. 티벳이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원이 불타게 되고 모든 경전이 불탔고 많은 스님들이 안타까운 예, 살생을 당하시게 되고 이런 아픈 정치적인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인도 다람살라로 이제 임시정부를 그렇죠. 지금 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현대 20세기 들어서 서구 열강들의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히말라야 많은 불교 국가들이 무너집니다. 시킴 왕국, 뭐 무스탕 왕국, 네. 라다크 왕국들이 네. 뭐 인도나 네팔로 흡수되면서 부탄만이 꿋꿋하게 네, 또 지형적인 또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티베트나 이런 곳에서 없어진 그런 역경 사업들의 그 경전들이 아직도 원형에 가장 부탄에 가까운 있습니다. 형태가. 예, 예.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 번역하지 못하셨던 네. 산스크리트 원전, 네. 심지어 인도에는 그게 불타서 없는데요. 아하. 예, 그 원전 불경들을 현재 부탄의 국립도서관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고 향후 100년간 그것을 20개원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100년 안에 네. 예,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아마 더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불교에 있어서 그 부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후기 그런 나란다 대학의 그런 그래서 이 금강승 불교를 티베트 불교라고도 부르지만 네. 예,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이게 티베트라는 한 국가로만 전파된 게 아니라 뭐 몽골 네. 그리고 원나라의 또 몽골 그리고 부탄 뭐 시킴 또 러시아 유럽까지 지금의 브리아트 공화국이나 칼마키아 공화국 같은 곳은 지금도 네. 금강승 불교를 이제 국교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곳으로 퍼진 곳을 네. 이제 용어를 뭐 금강승으로 할 것이냐, 또 최근에는 나란다 불교로 할 것이냐, 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즈라야나 금강승이라고 이제 통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 한국 강원에서는 접하지 않는 예, 그런 어떤 금강승은 또 종합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니까야에서부터 아하. 뭐 설일체 유부에서 네. 이제 뭐 중관, 유식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인명 논리학, 예, 그리고 열애장, 그리고 밀교, 선까지 총망라한 어떻게 보면 불교의 백과사전 인 것을 이제
거기에 승가대학만 해도 30년의 수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강원이 4년인 걸 보면은 다 부러워하겠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비구기를 받으려면 약 30년 정도, 얼마, 그래서 30살에 출가하면 이제 환갑되면은 비구가 되는 그런 공부할 게 많아서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약 한 달도 안 됐는데 부탄 불교가 또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비구니계. 아시다시피 네. 부처님의 이모였던 네. 파자파티가 초대 네. 비구니로서 했지만 맞아요. 전승이 끊겼었고, 맞습니다. 특히 남방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예. 범죄로, 맞아요. 어떤 여성 수행자가 네. 외국에 가서 개를 받아오면은 네. 감옥에 갈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맞습니다. 남성 편향적인 그런 남방불교는 그렇고 네. 그 동안에 또 이 금강석 밀교에서도 그 소위 이제 사민이계까지는 줬었습니다. 아니라고 불러가지고 그래도 이제 비구 갤롱보다는 아래 단계로 네네. 이제 봤었는데 계율에 따라서 보통 이제 왜냐하면 비구니계를 비구니가 줘야 되고 그렇죠. 식차만화에 그것도 1년을 거쳐야 되고 또 뭐 법사 7층 법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계율상 그쪽에서는 그걸 줄 수 있는 비구니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선배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이제 학술적인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술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티베트 불교든 어떤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 달 전에 부탄은 이제 불교 국가이고 그리고 국사 스님이 우리나라 옛날 고려와 신라 시대 때 같이 국사 스님이 계십니다. 제 캠포라고 불리는. 그래서 우리 금강석 밀교에서도 이제 비구니 기율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부탄에서 이제 금강석 밀교에서 이쪽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10분율 계율이 아닌 금강석 쪽에서 몇백 년 만에 비구니가 배출이 됐습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배려가 그렇죠.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또 그런 부분까지 발전을 하고 있군요. 종교에서의 남녀 차별을 이제 남녀 평등을 이제 이루기 위해 한국은 이미 비구니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셨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세계 그 불교 대회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님들께서 다녀오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그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고 항상 인도에서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끊겼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을쯤이라고 제가 제작부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BBS 불교 방송이 직접 부탄을 좀 촬영을 하고 불교 로드 다큐 부탄 왕국편 뭐 이렇게 지금 가제를 들었는데 요 제작을 해서 올해 안에 좀 송출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원장님께도 많은 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좀 고민도 많이 되는데요. BBS 불교 방송에서 부탄을 조명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기존에 이제 타 방송국들 뭐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이나 EBS 세계 테마기행이라든지 뭐 세계를 가다 등등 많은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저희 부탄 문화원과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관광과 여행을 컨셉으로 한다든지 예능을 컨셉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부탄을 방문을 해서도 그저 이제 장소 로케 역할 정도 혹은 여행지 역할로 정도로밖에 될 수가 없었고 또 일부 공중파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를 너무 홍보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탄이란 나라가 이제 불교 국가고 부탄의 모든 문화가 당연히 불교의 문화고요. 건축물도 불교적인 요소 그리고 뭐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뭐 정말 옷 입는 것부터 건축물, 경전, 뭐 티벳이나 인도와는 전혀 다른 자체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악마의 편집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사찰에 가서 어떤 역사나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특성상 공중파의 특성상 어떤 종교 홍보를 할 수가 없다. 너무 또 전문적이다 등의 이유로 사찰이나 사원들이 굉장히 우주소 깊은 그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수승한 마음이 날 수 있는 불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우리 불교 로드 다큐의 일부로 첫 작품으로 부탄을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요. 이번에 정말 저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은둔의 왕국이었고 세상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도의 후기 밀교, 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불교 방송이기 때문에 다큐가 진행된다라면은 그런 네.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부탄 불교, 금강승 불교에 대한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좀 그쪽으로 우리 가르침이 어떤지, 파드마삼바바의 가르침이 어떤지, 그리고 이 밀교에서 말하는 선,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한국의 어떤 가나선, 연불선 이런 우리의 수행과 다른 수행 문화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쪽의 무문관 수행이라든지 우리의 무문관 수행 등 이런 좀 불교적인 관점에서 좀 다뤄주시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네. 또 뭐 제가 어떻게 뭐 만약에 좀 협조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예,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을 좀 몰래 네. 좀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이, 네. 물의 겸 뭐 문화 소개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특종 같은 프로그램들을 예,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우리 불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네.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에서 이 불교 로드 다큐 부탄 왕국편을 정말 깊이 있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탄노예협회 부탄문화원 윌리엄 리 원장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안타깝다. 나는 오늘 준비한 얘기 반도 못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종종 또 뵈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심야 생방송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밤새 우리 아나운서님과 네. 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또 심도 있는 부탄의 정말 초기 그 불교의 그 남아있는 흔적들과 역사와 많은 것들을 조명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